세고 세웠어? 하나 둘 셋. 오케이. 안녕하세요. 이 시작이 너무 웃기다. 오케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그냥 일단 우리 팟캐스트 이름이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니까 왜 이렇게 정했는지 우리가 그러니까 한 이제 2025년 여름에 친해지면서 몇 번밖에 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대화가 잘 되고 맞아. 너무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해서 아 이런 얘기는 정말 공감할 만한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좀 그치. 그냥 우리 수다를 너무 많이 떠니까 수다 떠는 거 녹음이나 하자. 나는 원래 팟캐스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었고 예스가 AI한테 물어봤었나? 맞아, AI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뭐 어떤 질문을 하면? 팟캐스트에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을 때 나왔던 이 제목이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일. 뭐 미국이 일단 전 세계 넘버원이고 또 그중 안에서도 일단 거의 1등인 도시잖아.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아. 뉴욕 맞아. 시티가 사실 되게 맞아. 끝에서 끝까지 진짜 지하철 타면 1시간이 뭐야 30분도 안 걸리는데 맞아. 이 작은 곳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규모의 돈이랑 뭐 문화적인 거나 아니면 뭐 이벤트들도 이 조그마한 곳에서 다 펼쳐지니까 되게 처음 왔을 때 느꼈지만 되게 다른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불편한 것도 있고 약간 거북한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되게 여기만이 줄 수 있는 즐거움도 있고 행복함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리스가 생각하는 뉴욕의 특별함은 뭔 것 같아? 뉴욕은 일단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예술성이 정말 많은 게 이 도시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냥 길을 걸어 다녀도 정말 특이하게 옷 입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리고 너무 유명한 미술관들도 정말 많고 여러 뭐 라이징 스타들을 위한 전시도 있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들도 있고 그냥 그런 예술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것 같다. 그치 뭐 딱 지금 생각해서 파리 정도 아니면 여기랑 비슷한 그런 예술적으로 맞아. 비슷한 레벨에 있을 만한 도시는 사실 딱히 생각나지 않는. 나도 보면은 나는 처음에 뉴욕이 사실 나는 별로 특별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장소만 봤을 때 정말 가성비 떨어지고 지하철도 더럽기만 하고 뉴욕이라는 장소가 주는 특별함은 나한테는 없었는데 그 뉴욕을 온 사람들, 뉴욕에 그치. 있는 사람들이 이 뉴욕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 이유들이 너무 다양하고 얘기를 할 때 경험들이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 그냥 그 하나의 그냥 포인트가 있었기에 삶의 어떤 포인트가 있었기에 오게 된 곳이 뉴욕이고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평범했던 것 같아. 나는 뉴욕하면 막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고 그럴 줄 알았어 처음에. 사실 왜냐면 미드웨스트에서 있을 때 내가 있던 곳에 있으면 나는 넘버원이 될 것 같은데 뉴욕으로 오게 되면 나는 그냥 원 아웃 오브 타우즌이 될 것 같은 거야.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 막상 뉴욕을 와서 보는데 그냥 여기도 그냥 똑같이 사람 살아신 거야. 맞아. 다른 게 있다라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가 알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곳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이 동기부여를 받았던 것 같아. 맞아. 근데 오빠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생각보다 뉴욕이 솔직히 여기 살면 그렇게 특별한 곳이 아닌 거. 그냥 살아가는 터전이고 그 살아가는 터전이 되게 편한 것도 아니야. 근데 뉴욕이 특별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그냥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서인 것 같아. 특히 여기 살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뉴요커가 되기 전에 내가 뉴욕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 surreal한 느낌이 있었잖아. 근데 막상 와보니까 내 맞아. 머릿속에 내가 그리던 뉴욕이랑 지금 살아가는 뉴욕은 되게 다른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막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은 영화들이 뉴욕을 배경으로 찍혀진 거야. 전 세계인들이 뭔가 좋은 이미지든 나쁜 이미지든 everyone has a opinion about New York. 그 정도로 이제 유명한 도시고 그래서 특별하다고 여겨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똑같이 평범한데 그 사람들이 가진 이야기들이 나는 너무 특별했던 것 같아. 맞아. 뉴욕까지 그건 맞아. 오기까지의 과정, 그 어떤 그 사람들이 해나갔던 그 결정들을 볼 때마다 특히 그런 사람들 있잖아. 나는 뉴욕을 오기를 결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졌더라고. 그 사람들이랑은 오히려 그래서 재밌게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아까 그 형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다양한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너무나도 다른데 그것이 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제일 많은 곳도 뉴욕이기 때문에 어떠한 비전을 확실히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제 서로 이제 보면서 좀 더 동기부여도 많이 얻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팟캐스트의 제목을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로 정한 후에 들었던 우려가 다른 사람들이 이걸 들을 때 뉴욕에 살 뉴욕에 정도면 살면서 자기가 평범하다고 자칭하고 그런 게 되게 꼴보기 싫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 근데 아무리 우리가 뭐 살아온 길이 나한테 힘들었어도 어쨌든 뉴욕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맞지? 근데 내가 여기까지 왔던 길이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그냥 좋은 기회가 왔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무 큰 생각을 하지 않고 했던 결정인데 그게 뉴욕으로 날 이끌었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을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결과물로만 보게 되면 남들이 보기에는 야 그 뉴욕이란 땅에 너희들 살고 있다 어떻게 평범하냐라고 말하겠지. 나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평범한 삶을 살았었고 그런데 뉴욕까지 오기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애초에 특별한 사람이었다기보다 내가 이 걸어온 길들 하나하나 선택했던 그 결정들이 평범했던 나를 어느 순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왔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뉴욕에 왔을 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고. 나도 뭐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고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입시를 막 그렇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난 사실 되게 꿈꿔왔던 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갈 수 있었던 학교 중에 제일 나한테 맞는 옵션을 가고 그 안에서 그냥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하다가 어떻게 보면 아까 아이리스 말했듯이 운이 좋아서였더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뉴욕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약간 거창하게 막 어떠한 큰 비전을 품고 아니면 정말 특수한 능력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우연의 연속? 그냥 선택의 연속이 그냥 뉴욕으로 향했던 케이스가 되게 많은 것 같아. 맞아. 그러면 각자 어떻게 뉴욕에 왔고 어떤 결과들이 나를 여기로 오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부터 얘기하나요? 스카이 씨부터 스펙타클한 네. 삶을 사셨던 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비즈니스를 많이 하셨어. 그래가지고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어. 내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경제적으로 스테이블하지가 않았어. 유학은커녕 대학 등록금도 걱정할 정도의 그런 시간을 겪었었지. 그러다가 대학교를 가게 되고 아버지도 어느 정도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던 와중에 나는 근데 애초에 영어를 정말 싫어했어. 나는 영어를 싫어했던 사람이고 미술을 정말 싫어했어. 왜냐면은 영어는 첫 번째로 내가 못해서 싫어했고 미술은 똑같이 내가 못해서 싫어했어. 그래서 나는 처음에 대학교를 갔을 때 역사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고. 진짜? 한국에서? 난 처음에 학교 갔을 때 역사학과 한국사? 한국사, 세계사. 내가 좋아하는 건 한국사였어. 가게 돼서 그러다가 복수 전공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트 매니지먼트라고 극장이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행정적인 역할을 배우는 그런 과야. 복수 전공을 하게 됐는데 같이 공부하던 형 중에 한 명이 교환학생을 붙게 된 거야. 그래서 나보러 너도 한번 지원해봐라. 근데 난 영어고 점수도 없고 난 영어에 대한 아무것도 없는데 지원해서 뭐 나쁠 거 있냐. 너가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는데 지원부터 해봐라. 그래서 지원을 했어. 그 영어 점수도 정말 없었고 근데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지원자 미달이 막 이런 게 나가지고 붙어버렸어. 그래서 교환학생을 가게 됐어. 교환학생을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알고 지냈던 친구들 중에 그런 크리스찬 친구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보다 영어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낀 것 같아. 한 번 경험이 있었던 거는 다 같이 이제 집 짓기 봉사를 가는데 내가 간 곳이 이제 미국 완전 북쪽이었고 집 짓기 가는 곳은 멕시코였는데 그거를 차로 이동을 한 거야. 그럼 거의 한 3-40시간 걸리거든. 그러니까 그 차를 타고 가는데 한 10시간, 20시간까지는 자는 척을 할 수가 있었어. 근데 20시간이 지고 나고 나니까 자는 척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막 눈만 뜨면 애들이 야 스카이 뭐 너는 어디서 왔어? 뭐 너는 뭐해? 막 이런 거 물어보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냥 can you speak it again을 한 100번 말한 것 같아. 근데 애들이 다 말해주는 거야. 그때 내가 그걸 깨달았어. 생각보다 나 혼자 겁먹고 있었구나. 얘네들은 항상 마음이 열려있고 항상 나랑 대화할 준비가 되는데 내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너무 피했구나. 그냥 뱉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서부터 영어 공부를 한 걸 스스로 하게 되고 그러다가 수업을 하나를 듣는데 디자인 수업을 내가 학점 때문에 들었었어야 됐어. 근데 그걸 딱 듣는데 이거다. 이게 내가 갈 길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 팍 든 거야. 그때가 왜 그러냐면은 보통 과제를 내주면
과제를 2시간 뭐 3시간 할 수 있잖아. 근데 나는 10시간 11시간을 투자해도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 학기가 끝나고 부모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지. 그때가 내가 졸업 한 학기 남겨뒀을 때였는데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지. 디자인이랑 싶었지. 잠깐만, 근데 그 수업을 미국에서 들은 거야? 그치. 그럼 교환학생을 몇 학기 했어? 2학기. 어디서? 그 미시간 쪽에서. 미시간에서? 네. 딱 디자인 수업을 듣고 너무 재밌어서 부모님한테 디자인이라는 걸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속으로 들었던 예상은 그럼 졸업하고 가면 되지 않겠냐라는 대답이었어. 근데 아버지가 대뜸 걷다 대고 그러면 자퇴부터 해 이러는 거야. 졸업 한 학기 남겨뒀는데. 그래서 자퇴를 했어. 근데 이 중간에 지금 스킵이 돼 있지만 그 당시 학교를 붙은 상태도 아니야. 그냥 자퇴부터 하라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학교를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위스콘신에 있는 대학교를 가게 돼.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을 하게 되고 거기서 너무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되고 감사하게도 나는 그냥 재밌어서 했을 뿐인데 교수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턴십도 연결이 되고 그 인턴십에서도 그냥 나는 재밌어서 뭔가를 했던 것 같아. 계속. 그래서 한 번은 그랬던 것 같아. 인턴십 하면서 그 회사 사장님한테 물어봤어. 나는 사실 내가 여기 계속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 안 한다. 왜냐면은 내가 처음에 딱 인턴십을 시작할 때 그걸 물어봤어. 여기도 비자 제공을 해주냐, 인터내셔널들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우린 없다. 그럴 거 할 거면 완전 뉴욕 가거나 큰 데 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포기를 했어. 그래서 포기를 하니까 이제 질문을 편하게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 그래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어차피 인턴십만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성공한 인턴십이란 어떤 걸까요? 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아. 내가 인턴십이란 걸 그냥 모두가 다 하기 때문에 하고 싶진 않다. 그냥 근데 내가 여기서 이걸 통해서 최소한 뭐라도 얻고 싶어서 성공한 인턴십이라는 건 뭐라고 정의하세요라는 걸 물어봤을 때 그분이 그러시는 거야. 그냥 너가 좋아하는 일, 싫어하는 일을 구별할 수만 있게 돼도 그건 성공한 인턴십이다. 너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이거 일로써도 재밌네? 이거 일로서는 별로다. 이걸 구별만 해도 너한테는 진짜 성공한 인턴십이다.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뭐든 할 수 있는 경험은 다 했던 것 같아. 뭐든 이거 해보려면 무조건 다 했던 것 같아. 왜냐면 해봐야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회사에서 시키는 건 정말 다 하고 아니면 내가 발런티어 해서라도 했던 것 같아. 근데 재밌게도 인턴십이 끝나고 정말 많은 인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정규 오퍼를 받은 건 나뿐인 거야. 그래서 그 사장님이 우리가 50년 정도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인터내셔널을 이렇게 한 건 처음이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비자는 제공 못 해주겠지만 너가 미국에 있는 동안은 최대한 서포트 해주겠다. 그래서 일하면서 대학원을 준비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트앤테크라는 분야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대학원을 지원을 했고 그중 한 곳이 뉴욕에 있는 대학이어서 그렇게 뉴욕으로 오게 됐던 것 같아. 그럼 그 회사는 오빠가 몇 년 있다가 갈 거라는 걸 알고서도 이제 일을 같이 이미 했었구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 내가 대학원을 뉴욕으로 간다고 결정을 했을 때 그분들이 그러면 뉴욕에서도 우리가 너를 서포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어. 그러니까 프리랜서로라든지 근데 뉴욕이 텍스 시스템이 좀 다르대. 다른 주랑 다르게. 그래서 그런 게 안 맞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진 못했지만 정말 나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준 회사였고 나도 정말 거기서 하는 일들이 재밌었고 그냥 나는 내가 재밌어서 일을 했는데 남들은 일하는 나의 모습이 재밌어 보이는 걸 보면서 쟤 일 잘하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난 그때 좀 깨달았던 게 일을 나는 재밌게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나를 일을 잘한다라고 말해준다라는 게 참 신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사실 어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내가 잘하는 일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너는 스스로 뭐 만족을 못 느끼더라도 사람들은 너를 잘하는 사람으로 봐주더라. 그래서 나는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너가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너의 자세의 문제지 사실 일적으로 봤을 때는 너가 정말 세계 1위가 되려는 게 목표가 아닌 이상 너가 재밌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잘하는 레벨까지는 올라가게 되는 것 같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 레벨까지는 충분히 좋아해서 꾸준히만 해도 노력이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평범하다 하지만 다 특별한 면이 있잖아. 근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오빠의 특별함은 정말 지독하게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쫓은 게 정말 특별한 면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뭘 좋아한다고 해서 그냥 나 이거 재밌다 정도라고 하지 그걸 위해서 자퇴하고 막 그게 너무 재밌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과제 이상으로 바라보고 안 들여도 되는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역시 한국에 있었을 때는 나는 사실 그렇게까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해. 그냥 주어진 환경, 지금 돌이켜보면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정작 난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사실 지금 나를 그때는 내가 그냥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좋아해야 되는 이유를 만든 것 같아. 근데 미국에 오면서 달랐던 점 중에 하나, 나는 누구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올드 프렌드라는 게 있잖아. 가정이란 게. 그 말은 뭐냐, 너라는 사람을 너가 어떤 퍼스널리티, 어떤 아이덴티티에 변신을 하던 간에 사람들은 너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를 들면 이런 거야. 나는 항상 밝았던 사람인데 내가 그냥 오늘은 에너지가 떨어져서, 기분은 상한 게 아니야, 그냥 에너지가 떨어져서 조용히 있는데 사람들이 너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볼 때 진짜 나 문제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하게 돼. 근데 미국에 오면서, 미국에서는 나에 대한 기대치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나를 경험한 사람이 일단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 그 사람들한테 저건 스카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정말 나라는 사람의 모습을 직면하게 됐던 것 같아. 처음으로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생각보다 그렇게 액티브한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보다 조용한 걸 좋아하고 생각보다 차분한 걸 좋아하고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던 거지. 그러면서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은 누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뭐고, 나는 어떨 때 편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그러면 난 이걸 왜 좋아하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뭐지라는 고민도 같이 하게 됐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디서 재미를 느끼는지를 찾게 되면은 그게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었던 시작점, 아니면 넥스트 레벨로 갈 수 있는 시작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였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게 이루어져 있더라고.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뉴욕까지 오게 됐어? 나도 이제 얘기하면 이제 나도 미국에 온 지 10년째, 뉴욕 온 지는 이제 1년 된 거지. 나도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마침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미국에서 살고 계셨어가지고 90년대 말에 이제 갑자기 가시겠다 그러셔가지고 여기서 미국에서 그냥 좀 힘들게 지내시다가 내가 곧 중학교 졸업할 때쯤 이제 좀 계실 곳이 있으시고 해서 그때 이제 기회에 맞춰서 그냥 부모님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너 뭐 미국 가서 공부해 볼래? 라는 질문에 덥석 이제 내가 알고 있었던 정보는 이제 미국에서는 운동도 하게 해주고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본다. 한국에서의 고등학교 생활보다는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이제 재밌게 학교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무작정 알겠다, 가겠다 라는 얘기를 한 정확히 한 4주 뒤에 비행기를 타고 그 4주 만에 그런 4주 만에 결정, 이제 큰 결정을 큰 결정, 모든 내 인생이 바뀌는 결정을 이제 딱 4주 만에 하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3년 반 동안 고등학교 다니고, 그때 당시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 나오면 이제 UC 스쿨들을 가는 게 이제 되게 정석인 루트인데 나는 캘리포니아에 있지 않겠다. 나는 미국이라면 동부를 경험해봐야 되는 것 같다 하고 이제 뉴욕, 보스턴을 상상하고 이제 매사추세츠에 있는 대학교를 오게 되는데, 거기도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 다른 학교였던 거지. 왜냐면 완전 시골이었고 컬리지 타운이라는 게 정말, 나는 그래도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학교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동네는 그냥 그 학교를 돌아가게 하기 위한, 아니면 학생들을 위한 그냥 음식점 몇 개인 뿐인 그런 학교에 5년 동안 학교를 다니게 되고, 거기서는 이제 나도 형처럼 이제 되게 좋아하는 거가 뭘까, 내가 뭘 하면 행복할까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던지고 사는 스타일이라 주변의 모든 반대에 불구하고 제가 운동 좋아했으니까 나는 되게 고등학교 내내 운동했고 해서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공부를 하게 되고, 비즈니스 쪽만 아니라 그냥 좀 운동 그 자체에서 관심이 되게 많아서 우연찮게 이제 키니시올로지, 한국어로는 근육역학이라 그러나? 한국에 딱히 과는 없더라고 한국에는. 어쨌든 키니시올로지를 듀얼 디그리 해서 이제 나는 학부 학위가 2개 있는 거지. 그래서 남들 4년 다닐 때 5년 2학기 더 다녀서 학부 2개 따고 취업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고민하다 하는 와중에 여자친구도 이제 뉴욕에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한창 막 데이터 얘기 관련된 얘기 나오고, 내가 마지막 학부 1년 때 이제 랩에서 일했는데 그때 이제 데이터를 되게 많이 다루고 해가지고 이 데이터 되게 세상을 보는 시각도 좀 달라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 생각했던 건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랑 키니시올로지랑 2개를 같이 쓸 수 있는 필드가 정확히 말하자면 데이터 말고는 사실 딱히 없는 거야. 왜냐면 2개 다 지표가 나오는 필드인데 그 2개의 커넥션을 찾기 위해서는 어쨌든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이제
내가 뭐 판단을 내리거나 비즈니스 결정을 하더라도 뭐 선수 퍼포먼스에 대한 이런 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어쨌든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그럼 난 좀 데이터를 공부해야겠다 해서 이제 뉴욕에 있는 대학원에 이제 응용 분석 같은 이제 과를 찾아서 지원하게 됐고 이제 운이 감사하게도 이제 합격해서 이 대학원 1년 반 다니고 이제 졸업을 한 학기도 아니죠. 한 달 앞두고 있는 거지. 둘 다 공개 안 할 거야? 안 했는지? 콜롬비아에서 이제 대학원 다니고. 나는 이제 뉴욕 대학교에서 NYU. NYU에서 ITP라는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있어. 그래서 그건 이제 ITP 하면 사람들이 사실 모르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하면 크리에이티브하게 쓸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뭐 터치하면은 불 나오고 소리 나고 막 이런 것들 공부하는 곳이. 나도 뭐 이름 말하면 Applied Analytics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다양한 필드를 공부하긴 하는데 이제 메인 목적은 보통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아니면 뭐 strategy based on database 뭐 아니면 뭐 심플한 코딩 정도? 난 사실 코딩 베이스가 없어가지고 학교 들어가서 고생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나 진짜 상상도 못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1년 반 타이트하게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가 사실 이름으로만 보고 우와 콜롬비아 이런 생각이 너가 콜롬비아 갈 줄 알았어. 진짜 몰랐지 사실. 왜냐면 학부 지원했을 때도 이제 난 나름 이제 아이비 브라운이랑 유펜 썼는데 쳐서도 안 봐주더라고. 다 떨어지고 이제 간 학교가 이제 매사추세츠에 있는 학교 간 거였었는데 어쨌든 뭐 상상도 못했지 진짜로. 근데 또 막상 아까 형이 말한 것처럼 가보니까 별거 없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차피 다 똑같은 학생이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 그 대신 이제 어떠한 교수님한테 배우느냐에 대한 차이는 조금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왜냐면 그 가지고 계신 경험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 말씀을 그냥 툭 던지시더라도 경험이 뒷바탕이 되니까 훨씬 더 믿음도 가고 다른 사람이 했을 말이면 그냥 뭐 오케이 so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파고들게 되고 약간 되게 심플한 한마디였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 근데 물론 또 알아둬야 될 게 이제 학부로 콜롬비아 다니는 이제 사람들이랑은 좀 차이가 있다. 사실 석사 아이비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학부랑은 또 다른 세계의 얘기니까. 그치. 진짜 괴물은 학부생이다. 그러니까 학부가 학부는 더 들어가기 어렵다. 너무 어렵지. 학부는 거의 한 3% 맞아.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3%까지는 아니야. 확실히. 그치. 근데 되게 다양한 사람도 되게 많아가지고 어쨌든 되게 뭘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 있는 애들이랑 되게 다양한 백그라운드 애들이 한 자리에 모이니까 그냥 거기에서 그냥 같이 지내는 것만으로 아니면 우연히 묶인 팀 프로젝트를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 그건 확실히. 뉴욕에서 내가 이제 콜롬비아 다닌다 그러면 그냥 학교 다니시는구나. 약간 뭐 아직도 졸업 언제예요? 라고 하죠. 그게 첫 번째지 이제 사실 막 이런 거는 사실 없지. 다 알겠지만. 근데 난 한국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 대학에 대해서 정말 오픈을 한다는 거. 맞아. 한국은 자기 대학을 숨기잖아. 아 진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 어디 대학 나왔어요가 약간 얼마 벌어요 이런 느낌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 이미 어느 대학 나온지부터. 근데 뉴욕은 캐주얼하잖아. 그럼 콜롬비아 다녀요, 뭐 SBA 다녀요, 뭐 뉴욕대 다녀요. 아무 선입견 없어.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게 돼서. 그치. 그래서 아까 형 말했듯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좀 더 카운트가 어떻게 이 도시를 최대한 뽑아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지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우르르시 왔네. 그냥 완전 그냥 이거 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자. 그래서 하다가 이거 괜찮은 것 같아. 한번 써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써서 오고. 나도 좀 비슷한 게 정말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다. 근데 진짜 비슷한 것 중에 생각보다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그렇게 큰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던.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질러봤더니 돼. 이렇게 됐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 나도 그렇고 그냥 뭔가 분명히 떨어질 것 같고 그냥 막연한데 그냥 해보자 했을 때 어떤 결과물들이 나왔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예스가 했던 말도 그렇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도 보면은 뭔가 시도를 했기에 실패도 할 수 있지만 시도를 했기에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볼 수 있었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도를 했을 때 결과물들이 있었고 그런 시도들을 반복을 했기 때문에 뉴욕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되게 그 시도하는 거에 오픈돼 있다 보면 되게 이제 그런 걸 이제 찾게 되잖아. 뭘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찾고 하다 보면 뉴욕이 되게 그런 걸 하기 좋은 도시인 거지. 맞아. 왜냐면 만약에 설상가상 실패를 했어. 실패를 해도 그냥 그 실패가 거기서 그냥 끝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는 거지. 왜냐면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예를 들면 내가 스포츠 매니지먼트 했던 거가 사실 콜롬비아 다니면서 쓸 일이 막 그렇게 많지 않거든. 교수님이 그냥 컨퍼런스 갔다 오셨다가 자기가 막 스포츠북 컴퍼니를 많이 만나고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 손 들라고 나 스포츠 매니지먼트 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또 거기서 또 대화가 또 좀 왔다 갔다 하고 너 어떻게 생각하냐. 약간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커넥션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좀 조그맣게 이을 수 있는 커넥션을 기회도 많이 되는 것 같아. 그런 대화가 열릴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맞아. 돼요. 그래도 되게 그런 거 하기 좋고 나도 막 옷 좋아 어디든 가서 그냥 옷 입어보고 할 수 있잖아 사실. 맞아. 그리고 하다 보면 정말 옷 좋아하시는 분들 찾기 힘든 피스 가면 그냥 있어. 좋아. 아이리스는 어떻게 하다 뉴욕까지 오게 됐어? 근데 이게 잠깐 포인트 아웃 해야 될 게 어떻게 따지면 제일 우리와 평범과는 거리가 뭐 그렇긴 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뭐 아니야, 학교도 내가 제일 밝히고 평범하지. 다 했는데 본인 소개를 제대로 한번 해보시죠. 그쵸. 아 잠깐만. 근데 일단 두 분은 그래도 좋아하는 걸 쫓아오면서 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너는 좀 다른 삶을 살아왔었던 것 같아 그거랑. 근데 나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은 들어. 근데 어쨌든 나는 뭐 미국을 가장 처음 왔었던 거는 1살 때긴 해. 근데 여긴 다르네 시작부터가. 맞아. 하지만 막 집에 돈이 엄청 많고 이래서 왔던 건 아니고 아빠가 이제 그 목사님이신데 아빠가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었어. 근데 그때 우리가 정말 돈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저번에 들었을 때 한 500만 원인가 들고 왔다고 들었었는데 진짜? 아빠가 정말 내 기억나는 게 낮에는 수업 들으시고 밤에 피자 배달하고 공장에서 신발 만들면서 우리를 키우셨고 엄마가 집에서 막 사탕 포장하고 약간 이런 일을 했었어. 다른 애기들 돌봐주고 이러면서 아빠의 대학원 생활을 이제 보냈고 그래서 아빠가 정말 오버워크 했었어서 막 입 돌아간 적도 있고 쓰러진 적도 있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처음에는 힘들게 했지만 뭐 중간에 한두 번씩 우리에게 헌금해주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것도 도움이 되기는 했지. 그래서 100% 아빠의 노동만으로 그 시기를 보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대부분의 일이었었던 것 같기는 해. 그래서 한 6년을 아빠 대학원이랑 박사과정 하는 것까지 하느라고 미국에 있었었고 그러고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끝날 때쯤에 다시 들어갔어. 공립학교. 그래서 초등학교는 다 공립학교를 다녔었고 중고등학교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녔었고 그래서 그 학교는 이제 반은 한국으로 대학을 보내고 반은 미국으로 대학을 가거나 뭐 호주로 가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었었는데 나도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지. 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한국 입시를 해야 될까 미국 입시를 해야 될까. 근데 나는 처음에는 한국 입시를 하려고 했어. 왜냐면 내가 그래도 작은 학교였는데 한 우리 학년이 40명 정도 있는 그런 학교였는데 그래도 그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가지고 내 내신으로 좋은 학교 갈 수 있겠다. 그렇다면 미국 학교랑 한국 학교는 학비가 완전히 다르니까 난 그냥 한국 학교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엄마가 너 그래도 공부를 잘 하니까 미국에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야. 근데 내가 우리 가족 상황을 뻔히 아는데 엄마가 왜 그렇게 얘기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나는 내가 모르는 우리 가족의 후원자가 있나? 이런 행복 회로를 이제 돌리면서 그래 그러면 뭐 미국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입시할 때 알게 됐지. 정말 엄마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우리한테 뭐 그런 엄청난 숨겨진 돈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렇게 입시를 했는데 그래도 나는 뭐 내가 나름 내신도 괜찮고 SAT도 그래도 괜찮게 봤어서 그래도 좀 이름 있는 학교를 갈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 정말 우리 가족이 부담이 안 될 정도로의 재정 보조를 받고 미국 대학을 가는 게 유학생으로서 정말 길이 많지 않구나를 알게 된 거야. either 정말 뛰어나서 아이비리그에 붙으면 예를 들어서 하버드는 붙기만 해도 너가 미국 학생이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든 너가 필요한 만큼의 재정 보조를 줘.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버드 엔다우먼트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엔다우먼트가 정말 큰 학교들이 아닌 이상은 보통은 이제 유학생으로서는 재정 보조를 받을 길이 열려 있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아는 거는 유니버시티들 아는데 하버드 유니버시티 이런 유니버시티들 근데 liberal arts college라는 또 다른 부류의 학교들이 있어. 여기는 한국으로 치면 좀 약간 교양? 한국에서는 사실 리버럴 아츠 똑같이 대입할 수 있는 학교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맞아. 근데 어쨌든 리버럴 아츠 학교는 뭐가 다르냐면 유니버시티들은 대학원이 있어. 그래서 그 대학원 랩들이 있고 그 랩을 뭔가 지원해주고 그 랩에서 받는 그란트 같은 걸로 좀 학교에 많은 부분이 운영이 되고 그래서 조금 더 뭔가 특수화된 과목들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을 전공하거나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기회가 느낌이 있는 그런 학교들인데 리버럴 아츠 컬리지들은 보통 대학원이 없어. 그래서 집중이 대학생들한테 있고 근데 리버럴 아츠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들도 되게 순수 학문이 많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금융이라는 학과가 없었어. 학생 수도 훨씬 응, 학생 수도 적지. 그 이제 예스랑 나랑 우리 둘이 다니던 학교가 30분 거리에 있었어. 근데 예스가 다니던 학교는 유니버시티고 내가 다녔던 학교는 컬리지인데 예스네 학교는 한 4만 명이었나? 학생 수가? 크네. 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사람들 다 합치면 그래도 5만 명 훌쩍 넘어. 큰 학교였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아이리스가 다니던 학교에서 제일 큰 수 맥시멈 한 30명? 아 정말 큰 수업 100명 있었던 거 같아. 100명. 그런 거 우리는 이제 기본으로 한 학기에 하나 정도는 한 350명 정도 수업은 무조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 대강당에서 듣고 선생님, 그 교수님들 다 마이크 끼고 수업하고. 그러니까 또 되게 학교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맞아. 내가 다녔던 학교는 보통 수업의 평균 학생 수가 한 15명 정도 있었어. 그래서 수업 안 가면 교수님이 무조건 알고 되게 토론을 많이 하고 이런 학교야. 그래서 조금 취업에 특화되진 않았지만 조금 생각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학교였어. 그래서 그런 걸 좀 value하는 학생들 많이 가고 좀 순수 학문이 많았기 때문에 읽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쓰고 이제 토론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던 학교였는데 미국에는 어쨌든 그런 류의 liberal arts college들이 있어. 근데 그런 liberal arts college들이 좀 유학생들한테도 재정 보조를 해주는 데들이 몇 군데 있어서 그런 데를 위주로 이제 지원을 했었지. 그랬다가 이제 내가 여대를 갈 생각은 없었지만 내가 갔던 학교가 이제 재정 보조를 잘 해주는 학교 중에서 하나여서 아 그러면 여대 한 군데만 써야겠다. 어차피 안 갈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썼었어. 근데 거기가 딱 내가 필요한 조건으로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가게 됐지. 근데 처음에는 내가 되게 그런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되게 열심히 입시를 했지만 뭔가 남들이 알아주는 이름의 대학을 가지 못한 거에 대한 좀 그런 뭔가 bitter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아쉽고 그게 조금 상처 아닌 상처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학교 다니면서 너무 잘 다녔고 생활도 너무 즐거웠고 뭐 예스는 칼리지 타운이어서 되게 싫었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좋았어. 일단 학교가 너무 이쁘고 캠퍼스가 그냥 숲속에 있었는데 특히 봄이나 가을이나 여름에 이제 그냥 캠퍼스 그냥 걸어 다니면 정말 내 영혼이 기쁘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정말 그냥 너무 힐링이었었던 것 같아. 학교 이쁘긴 해. 근데 이제 약간 아무것도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자연이 있잖아. 내가 봤을 때 기도원이 맞는 표현. 아니야. 캠퍼스라고 보면은 조금 에? 이거 가둬놓고 그냥 아니야. 공부시키는 정답. 진짜 아니야. 가둬놓고 공부시키는. 근처에 외식하자 하면 라면집 하나 있어. 에이. 그래도 영화관도 있었잖아. 안 가봤잖아. 나도 안 가봤지. 영화관인데 그런 영화관이 아니라 약간 한국으로 치면 무슨 극장? 복지회관에서 틀어주는 영화관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맞아. 나름 뭐 최신 영화들 해주긴 하더라고. 나도 안 가봤는데. 맞아. 상영은 그래도 최신 거 해주는데 관이 한 개인가 2개. 관 한 개. 관이 하나. 한 개인데 좌석 16개 막 이런 거 있잖아. 맞아. 어르신들 보시는 거. 어르신들. 맞아.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학교를 다녔다가 나도 복수 전공을 했어. 예스는 이제 듀오 디그리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서 다른 거긴 하지.
완전 다른 거지. 저기는 졸업장 하나에 2개가 적혀 있는 거, 난 졸업장에 2개. 두 개고 중요하지. 그래 축하해.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나 혼자 프라이드가 있지. 맞아. I took more 30 credits more than you. 맞아. 그래서 어쨌든 학교를 복수 전공을 했는데 나는 경제학이랑 데이터 분석학을 복수 전공했었어. 그래서 이제 보통 두 과 다 이제 커리어적으로 나갈 수 있는 필드들이 대학교 3학년 끝나고 인턴십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리턴 오퍼를 받는 게 가장 정석적인 그치. 루트였어서 나도 이제 2학년쯤에 여러 군데를 지원을 했었어. 그래서 금융 쪽으로도 지원하고 컨설팅 이런 것도 지원하고 데이터 쪽으로도 지원하고 그래서 그냥 여러 군데 지원했는데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 금융 쪽이었던 거야. 근데 그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우연치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게 그 회사에서 채권 부서의 세일즈 헤드가 우리 학교 출신 분이셨어. 그래서 그분이 5, 60대셨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커리어에 그치, 하이를 찍고 이제 거기서 일하고 계셨었는데 그래서인지 그 해에 우리 학교에서 리크루팅을 했었던 거야.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나는 대학교 2학년 때가 코로나 시기였었어서 코로나 때는 한국으로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가끔 메일이 와. 이런 회사에서 이제 우리 학교에 리크루팅을 한다. 그럼 레즈메이를 보내라.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리크루팅 한다고 이메일 보내라는 이메일을 받고 나는 그때 마침 지원을 하고 있었던 시기니까 내 레즈메이를 보냈어.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학교 내에서 1차적으로 이제 레즈메이들을 보고 그 회사한테 진짜 레즈메이 보낼 학생들을 뽑는 것 같아. 그래서 너의 레즈메이가 셀렉트 됐다. 그래서 이제 너가 여기에 지원하게 될 거고 이제 그 회사에서 그 50대인가 60대 하시는 선배도 계셨지만 나보다 2년인가 일찍 졸업한 선배도 계셨어. 그래서 이렇게 2명의 alumni가 있으니까 뭐 리치아웃 해봐라 이런 이메일이 왔어. 그래서 나보다 2년 일찍 졸업하신 분이랑 커넥트가 돼서 이제 커피 챗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금융에 관심이 있었지만 정말 뉴욕 증권 쪽에 이제 취업하는 애들만큼 많이 금융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 근데 그분이랑 커피 챗 하면서 그분이 월스트리트 저널 읽어라 이런 팁 되게 많이 주시고 너가 레주메에 쓴 모든 단어들과 너가 인터뷰하면서 쓰는 모든 금융 단어들을 정확히 알고 인터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런 단어들도 몇 개 익혀놓고 이런 팁들을 정말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내가 느끼기에는 극적으로 3라운드 인터뷰를 지나서 뉴욕에 있는 증권계에 이제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거. 인턴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서머 애널리스트를 하고 리턴 오퍼를 받아서 4학년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뉴욕으로 왔지. 그래서 그 회사에서 한 2년 반 일하고 나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로 이직을 했어. 어떻게 보면 여기도 되게 우연의 반복인 거죠. 맞아. 왜냐면 내가 대학 갔을 때 뉴욕에서 난 무조건 금융계에서 그치. 일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었으니까 은혜지 네. 진짜. 근데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정말 특출 나서 우리가 뉴욕에 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연히 뭐 내가 대학 갈 때 뭐 오빠 상황에서는 대학을 끝날 때쯤이었지만 오빠가 다시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고 그때 우연치 않게 부모님도 그래도 대학을 보내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됐었던 거고 그 전에는 아니었지만 맞아. 그렇게 됐고 예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치 20년 전에 안 계셨으면 나는 절대 못 오지. 맞아 되게 돈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었으니까. 그때 97년도 IMF 터질 때 그때쯤 갑자기 그냥 미국으로 오셨다고 들었어. 그 얘기 들으면 되게 충격적이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오셔가지고 자기네들은 가겠다. 그러고 그냥 가셨다고. 딱 우리 부모님 결혼하시는 거 보시고. 그래서 미국에서 막 페인트 칠하시고 하시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페인트 칠하고 라디오 가게에서 라디오 부품 만지시고. 아 진짜? 그러니까 그것도 교회 장로님이 하시던 거에서 이제 약간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일 하셨지. 참 이런 거 보면은 어찌됐건 간에 각자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 진짜 평범하기 그지없고 어떻게 보면은 평범 이하일 수도 있고 상황 자체만 봤을 때는
그치. 근데 뉴욕까지 오게 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애초에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기보다 평범한 스님에서 시작했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들로 만들어져 왔다고 해야 될까? 그치, 아니면 뭐 조금 더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도. 맞아. 그냥 모든 사람은 일단 이렇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모든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 그건 맞아.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privileged 됐다는 거는 이제 당연히 당연한 거부할 거지. 수 없지. 그거는 맞는 것 같고. 근데 그 안에서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냥 가족이 돈이 많아서 그냥 유학 갈래? 그래 가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뉴욕에서 살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예스 같은 경우에는 맞아. 처음에 맞아. 뉴욕 왔을 때 지붕이 뚫리는 그치. 집에서 집에서 물 살았었고 떨어지는 집에 어, 있었어. 어. 그런 근데 물론 뭐 시행착오가 있었지. 그치.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해서 뉴욕에 살고 있는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치. 되게 어떻게 보면 맞아, 자기에게 맞아. 주어진 기회를 너무나도 잘 잡은 거니까. 그것도 맞아.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 근데 특히 뉴욕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는 특별한 축에 속하진 않지. 어찌됐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다 평범한 사람일 수 있어.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깊게 들어가 우리가 특별한 이야기를 갖고 있고 그런 거를 또 우리가 나누고 싶어서 이런 걸 하고 맞아.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를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 맞아. 그러면 앞으로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지.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맞아. 다양한 주제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뉴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는 또 우리가 사람을 섭외할 수 있으면 뉴욕에 정말 다양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많잖아. 뉴욕이라는 곳이 특별하면서 곳이 그러니까 뉴욕도 그러면 사람 살아가는 곳이고 그치 또뭐 동기부여가 되고 그치. 맞아. 나도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 약간 꼭 뉴욕이 아니고 맞아. 다른 곳에 새로운 곳에 도전하실 맞아. 때 뭐 조금 힘이 되면 맞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 상황을 마주하냐에 따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첫 대화를 나눠봤는데 어떠세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괜찮은 것 같아. 어땠어요? 재밌네. 어색하긴 하네요. 아 조금 어색하긴 하지. 이게 그냥 이거는- 얘기하는 거랑 그러니까 시간 서로 맞아. 내려놔. 맞아. 조금 더 이제 적응되면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